저는 올해 48살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분하고 슬퍼서 잠도 못 자는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보, 나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담담했다. 나는 그날도 조심해서 들어와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저녁 7시였다. 하지만 밤 11시 남편은 집에 없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는 읽지 않았다. 이상했다. 남편은 아무리 늦어도 자정 전에는 들어오는 사람이었다. 새벽 2시 나는 남편의 노트북을 켰다. 손이 떨렸다. 설마 하는 마음과 확인해야 해라는 마음이 싸웠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다.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메신저가 열렸다. 자기야, 오늘 못 만나? 보고 싶어 죽겠어. 당신 생각에 일이 손에 안 잡혀. 빨리 만나고 싶다. 우리 다음 주에 제주도 갈까? 당신이랑 단둘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내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였을까? 그때 나는 몰랐다. 남편이 새벽 4시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을 때 내가 쏟아낸 눈물과 분노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10년 동안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미안해.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줘. 남편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다.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낯선 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혼 조정실. 나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8살, 10살 된 우리 아들들이 작은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포기하시는 거죠? 상대 측 변호사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저는 아이들만 제게 주시면 됩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저 내 아이들과 함께 그 사람 없이 살고 싶었다. 남편은 끝까지 냉담했다. 양육비는 형편이 어려워서 얼마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이었고 그 여자는 남편보다 더 잘 나가는 회사의 팀장이었다. 돈이 없을 리 없었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시니까 아이들 양육비는 책임지셔야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최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공허한 약속인지 나는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그날 이후 통장에 입금된 돈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첫 달 나는 문자를 보냈다. 아이들 학원비 납부일이에요. 두 번째 달 전화를 했다. 받지 않았다. 세 번째 달 남편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고급차에서 내렸고 나를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쳤다. 나는 그날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엄마 배고파? 작은 아들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냉장고에는 계란 3개와 김치만 남아 있었다. 월급날까지 5일이 남았다. 엄마가 맛있는 계란말이 해줄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울지 않기로 다짐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 와? 큰아들의 질문에 칼을 쥔 손이 멈췄다. 아빠는 바빠서 못 와. 대신 엄마가 아빠 목까지 널 사랑해 줄게. 엄마 혼자 힘들지 않아? 나 이제 컸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 베란다에서 한참을 울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했다. 격리 사무직이었다. 월급은 180만 원. 아이들 학원비, 월세, 생활비를 제하면 남는 게 없었다.
그래서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큰아들에게 동생을 부탁하고 집을 나서는 내 뒷모습을 아이들이 창문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엄마, 큰아들이 뛰어나왔다. 손에는 라면 봉지가 들려 있었다. 엄마 야식 먹으라고 우리가 남겨뒀어. 맛있게 끓였어. 부엌으로 들어가자 냄비에는 라면이 끓어 있었고 계란 하나가 동동 떠 있었다. 아이들이 자기들 간식으로 먹으려고 아껴둔 라면이었다. 잘 먹을게. 우리 아들들이 요리사야? 나는 울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라면을 먹으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감동의 눈물이야. 아이들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은 척 해줬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됐고 작은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됐다. 두 아이 모두 공부를 잘했다.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학교에서 모범생으로 소문났다. 무엇보다 엄마를 위하는 마음이 기특했다. 엄마, 나 알바하고 싶어. 큰아들이 말했다.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엄마가 다 책임질 수 있어. 엄마가 너무 힘들잖아. 나도 이제 어른이야.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느새 나보다 키가 커진 아들. 알았어. 대학 가면 그때 내가 엄마 도와줘. 지금은 엄마가 널 돕는 게 맞아.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세요?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거기에는 남편이 서 있었다. 10년 만이었다. 뭐하러 왔어요? 내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미영아, 나 잠깐 들어가도 될까? 남편은 아니, 이제는 남이나 다름없는 그 사람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아차렸다. 그의 손목에 걸린 명품 시계를, 잘 다려진 셔츠를, 고급스러운 구두를. 그는 여전히 잘 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걸까? 그 질문의 답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답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것이었다. 미영아, 제발. 한 번만 이야기 좀 들어줘. 현관문 앞에 선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가 낯설었다. 이야기할 거 없어요. 돌아가세요. 나는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 안에서 큰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누구야? 아빠? 순간 시간이 멈췄다. 큰아들은 현관으로 뛰어나왔다. 10년 만에 보는 아버지.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진짜 아빠야? 현우야. 그래, 아빠야.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다. 아들 앞에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도 아,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연기를 잘했다.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형? 무슨 일이야? 작은 아들 민우도 나왔다. 두 아이는 아버지를 빤히 쳐다봤다. 애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짜 눈물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들어오세요. 나는 결국 문을 열었다.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를 쫓아낼 수는 없었다. 거실에 앉은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아이들은 어색하게 아버지를 바라봤고 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시간 없어요. 미영아, 나 정말 미안해.
그 여자랑 완전히 끝났어. 거짓말.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래서요? 10년 동안 양육비 한 푼 안 주고 전화 한 통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요? 변명 안 할게. 내가 인간 쓰레기였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남편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였다.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 못 준 양육비야. 앞으로는 매달 제대로 줄게. 봉투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내가 10년 동안 간절히 원하던 돈이었다. 아이들 학원비가 밀렸을 때, 겨울 패딩을 못 사줘서 미안했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에서 약만 사줬을 때, 그때 필요했던 돈.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엄마. 큰아들 현우가 소리쳤다. 엄마, 그래도 아빠잖아. 우리 아빠라고. 아들의 목소리에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현우야,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관여할 일이 아니라니. 1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빠가 이렇게 찾아왔잖아. 아들이 울먹였다. 형 말이 맞아요. 엄마 너무 고생했잖아요. 작은 아들 민우도 거들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같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문 앞에서 기다리기만 했다. 두 번째는 아이들 학원 앞에 나타나 저녁을 사줬다. 세 번째는 아이들이 원하는 운동화를 사줬다. 엄마, 아빠가 바뀐 것 같아.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바뀌었다고? 겨우 일주일 봤는데? 아니, 진심 같아. 아빠가 자기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엄마 없이는 못 산다고. 나는 코웃음을 쳤다. 현우야, 남자들은 다 그렇게 말해. 엄마는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해? 사람이 변할 수도 있잖아. 아들이 처음으로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이 아버지를 원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한 달이 지났다. 남편은 정말로 변한 것처럼 보였다. 매달 양육비를 꼬박꼬박 입금했고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 통장도 만들어줬다. 주말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내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다. 미영아,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제대로 된 남편, 제대로 된 아빠가 될게. 아이들도 원하잖아. 현우 대학 들어가면 돈 많이 들어. 민우도 곧 대학이고 나 없이 어떻게 감당해?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맞는 말이었다. 나는 두 아들을 대학에 보내야 했다. 혼자서는 버거웠다. 생각해 볼게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 자신도 놀랐다. 엄마, 진짜? 아빠랑 다시 살 거야? 아이들은 환호했다. 특히 현우는 눈물까지 흘렸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이제 엄마 고생 안 해도 돼. 형 말이 맞아요. 우리 이제 제대로 된 가족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내 결정이 옳은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선택이었는지. 남편과 다시 살기 시작한 지 2달.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했다.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저녁을 함께 먹었고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를 갔다. 아이들은 행복해했고 나도 10년 만에 편안한 생활을 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남편은 밤마다 화장실에 들어가 통화를 했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지 않았고 비밀번호도 바꿨다. 설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의심하지 말자고 아이들을 위해 참자고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회사 김대리. 하지만 문자 내용은 달랐다. 자기야, 언제 만나?
보고 싶어 죽겠어. 오늘 밤에 올 수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놀랍게도 열렸다. 우리 결혼 기념일. 아직도 그 비밀번호를 쓰고 있다니. 메시지를 열었다. 회사 김대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창.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빨리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자. 호텔 예약해뒀어. 가족들한테 출장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았다. 10년 전 그 여자. 여전히 만나고 있었다. 샤워실 문이 열렸다. 미영아, 내일 지방 출장 가야 할 것 같. 남편이 말을 멈췄다. 내 손에 들린 핸드폰을 봤기 때문이다. 출장이요? 제주도 호텔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 아니, 그게 10년 전이랑 똑같네요. 연기도 똑같고, 거짓말도 똑같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영아, 오해야. 이건 오해? 뭘 오해해요? 여기 있는 수백 개의 문자를. 나는 핸드폰을 남편 얼굴에 내밀었다.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은 당신이 생각할 자격 없어요. 그 순간이었다. 현우가 방문을 열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왜 싸워? 아들이 우리를 번갈아 봤다. 현우야, 너 잠들지 않았어? 아빠랑 엄마 목소리가 커서. 무슨 일이야? 나는 아들을 봤다. 그리고 남편을 봤다. 이 순간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한 번 더 참아야 할까? 하지만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줄은 몰랐다. 남편이 돌아온 진짜 이유. 그것은 사랑도 후회도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이었다. 현우야, 방으로 들어가.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싫어.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왜 또 싸우는 거야? 아들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현우야, 제발. 아빠가 뭘 잘못했어? 아빠 매일 일찍 들어오고 우리한테 잘해주고 엄마한테도 잘하잖아.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이들 앞에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예민했어. 들어가서 자. 현우는 미심쩍은 눈으로 우리를 봤지만 결국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내일 아이들과 나갈 거예요. 미영아,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죠? 그 기회로 또 배신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아이들과 웃으며 대화했다. 나를 보며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나는 출근했다.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정신이 없었다. 또 속았다. 또 당했다.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퇴근길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받지 마. 하지만 계속 울렸다. 10통, 20통. 결국 받았다. 뭐예요? 미영아, 나 병원에 있어. 현우랑 같이. 현우 데리고 검사 받으러 왔어.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검사요? 그냥 건강검진. 애가 요즘 피곤하다길래 뭔가 이상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나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다. 서울대병원 3층 소화기내과. 남편과 현우가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다. 엄마. 현우가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현우야, 무슨 검사 받는 거야? 응, 그게 아빠가 간 수치가 안 좋대. 그래서 나도 같이 검사 받으래. 간 수치? 나는 남편을 쏘아봤다. 남편은 시선을 피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의사가 우리를 불렀다. 진료실 안.
의사는 남편의 차트를 펼쳤다.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됐고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암. 지금 당장 이식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12년 내에는 간 이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식이요? 내가 되물었다. 네. 그래서 오늘 아드님 혈액형이랑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나는 소리쳤다. 아들 검사는 무슨 검사예요? 왜 갑자기 아들을 검사해요? 어머님, 간 이식은 보통 가족 간에 이뤄지는데. 아니, 제 동의도 없이 왜 멋대로 아들을 데리고 와요? 남편이 끼어들었다. 미영아, 진정해. 그냥 검사만. 검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는 현우를 봤다. 아들은 겁먹은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엄마, 나 괜찮아. 아빠 도와주고 싶어? 현우야, 넌 몰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나도 고3이야. 간 이식이 뭔지 알아. 그래도 아빠잖아. 아빠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날 밤 나는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6개월 전. 6개월 전? 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6개월 전이면 우리한테 돌아온 게 그때쯤이네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아들 간 이식 받으려고? 아니야. 정말 후회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그 여자는 왜 안 헤어졌어요? 왜 아직도 만나요? 그건 그 여자는 간 이식 안 해줘요? 왜 아들한테 오는 거예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다. 순간 깨달았다. 그 여자는 혈액형이 안 맞거나 이식을 거부했구나. 그래서 아들한테 온 거구나. 당신 진짜 미쳤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자식을, 자기 자식을 이렇게 이용해요? 이용이 아니야. 나도 현우 아빠야. 가족이잖아. 가족은 무슨 가족? 10년 동안 양육비 한 푼 안 주고 아이들 밥 먹는지 죽는지도 모르던 사람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고 싶어. 남편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현우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혈액형도 맞고 나이도 젊고 고3이에요, 고3. 수능 3개월 남았어요. 수능은 내년에 봐도 돼. 하지만 나는 당신은 죽어도 돼요. 내 입에서 나온 말에 나조차 놀랐다. 남편이 얼굴을 들었다. 충격에 찬 표정이었다. 미영아, 제 아들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문제는 현우였다. 다음 날 현우가 내게 말했다. 엄마, 나 검사 계속 받을래. 안 돼. 왜? 나는 아빠 살리고 싶어. 현우야, 넌 몰라. 뭘 몰라? 내가 몰라서 그래. 나 어린애 아니야. 현우가 처음으로 나에게 소리를 질렀다.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한 거 알아. 우리 버린 것도 알아. 근데 그래도 아빠야. 내 아빠라고. 현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아빠 부자잖아. 아빠 살려주면 우리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엄마도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되고 나랑 민우도 대학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나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이 아이는 언제 이렇게 현실적으로 자랐을까? 아니, 내가 그렇게 키운 걸까? 그날 밤 나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남편이 숨겨둔 것 같았다. 펼쳤다. 간세포암 사기 진단서. 예상 생존기간 간 이식 없이는 6개월 1년. 손이 떨렸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페이지였다.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 기면우장남 마이너스 적합. 간 기증 동의서 초안.
남편은 이미 다 준비해 놓았다. 아들의 서명란만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정말로 아들의 간을 가져갈 생각이구나. 그 순간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화면에 뜬 메시지. 자기야, 그 애가 진짜 간준데? 대박이다. 역시 당신이야. 애 이용하는 거 딱 내 스타일이네. 키읔키읔 빨리 수술하고 우리 여행 가자. 그 와이프랑은 바로 헤어질 거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아이들 방으로 갔다. 잠든 두 아들의 얼굴을 봤다. 현우는 아버지를 닮아 눈썹이 짙었다. 민우는 나를 닮아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다. 내가 10년 동안 지켜온 아이들. 내가 죽도록 일하며 키워온 아이들. 절대 넘겨줄 수 없다. 나는 결심했다. 이 집을 나가야 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현우가 따라올까? 아빠를 살리고 싶다는 아들이 과연 나를 따라올까? 그 답을 알게 되는 건 다음 날 아침이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싸움을 하게 된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 새벽 5시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짐을 쌌다. 옷가지 몇 벌, 아이들 학용품, 통장, 도장. 10평 원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아니, 어디든 좋았다. 이 집만 아니라면. 엄마, 뭐해? 뒤돌아보니 현우가 서 있었다. 짐 싸. 왜? 나갈 거야. 너랑 민우 데리고.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싫어. 뭐? 나 안 나가. 여기 있을 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현우야, 제발 엄마 말 들어. 아빠가 뭐?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살고 싶어 하는 게 죄야? 그게 아니라 엄마가 이기적인 거야. 아빠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옳은 거야? 현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목소리 낮춰. 민우 깬다. 깨든 말든. 엄마, 나 진짜 이해 못하겠어. 간 조금 주면 되잖아. 나 건강해. 의사도 괜찮대. 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현우야, 넌 몰라. 간 이식이 얼마나 큰 수술인지. 내가 평생 약 먹어야 하고 합병증 위험도 있고. 그래도 아빠가 죽는 것보단 나아. 아빠는 너 생각 안 해. 자기만 살려고 널 이용하는 거야. 증거 있어? 엄마가 아빠 싫어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새벽 운동을 다녀온 것이었다. 왜 다들 안 자고? 남편이 우리를 보더니 멈칫했다. 내 손에 든 여행 가방을 봤다. 미영아, 설마. 네. 나갑니다. 아이들 데리고. 안 돼. 남편이 소리쳤다. 현우야, 너까지 엄마 편 들 거야? 아빠가 죽어도 괜찮아? 아빠. 현우가 눈물을 흘렸다.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아빠 살리고 싶어. 남편이 현우를 끌어안았다. 고맙다, 아들. 아빠가 정말 고맙다. 그 순간 나는 포기하려 했다. 아들이 원한다면 그게 맞는 건가? 하지만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 화면에 뜬 이름 회사 김대리. 남편이 핸드폰을 집으려 했다. 하지만 내가 더 빨랐다. 엄마. 현우가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을 켰다.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기야? 어제 말한 거 애한테 확실히 말했어? 수술 날짜 잡았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현우가 핸드폰을 쳐다봤다.
애가 진짜 순진하긴 하네. 자기 간 떼준다고? 근데 수술 끝나면 바로 이혼하는 거 맞지? 그 여자랑은 끝내고. 끊어. 남편이 소리쳤다. 하지만 늦었다.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자고 했잖아. 호텔 예약했어. 수술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철컥. 나는 전화를 끊었다. 침묵이 흘렀다. 현우는 아버지를 빤히 쳐다봤다. 아빠, 저게 뭐야? 현우야, 오해야. 저 여자가. 오해? 제주도가 오해야? 수술 끝나면 엄마랑 이혼한다는 게 오해야?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내감 받고 다시 엄마 버릴 생각이었어? 아니야. 정말 아니야. 남편이 현우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현우는 뒤로 물러났다. 거짓말쟁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나 진짜 아빠 살리고 싶었는데. 진심이었는데. 현우야,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날 우리는 집을 나왔다. 현우와 민우 그리고 나. 여행 가방 하나씩 들고 10년 전처럼 다시 셋이서. 남편은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 하지만 현우가 말했다. 엄마 가자. 저 사람 아빠 아니야.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부인께서 당시 위자료를 받지 못하셨고 10년간 양육비도 받지 못하셨죠? 네. 그리고 남편분이 재혼을 약속하며 미성년자인 아드님에게 위험한 수술을 강요하려 했고요. 맞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밀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은 크게 바라지 않아요. 그럼 뭘 원하세요? 제 아이들 지키고 싶어요. 저 남자가 다시는 내 아들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3개월 후 나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회사는 그만뒀다. 아이들 곁에 더 있고 싶었다. 현우는 수능을 잘 봤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 민우는 형을 보며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는 다시 10평 원룸에 살고 있다. 좁지만 따뜻하다. 저는 오늘도 묻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이의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아들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확신합니다.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돈이 없어도 좁은 집에 살아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제 아들들이 제 곁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온전하게, 상처 없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며칠 전 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 아빠 재산 받을 수도 있었잖아.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내 재산이야. 세상 어떤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현우가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때 아빠 편 들어서.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착한 아이라서 그런 거야.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정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온전한 삶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아이를 이용하려 한다면 그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주저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지키세요.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하지만 이 라면이 세상 어떤 호텔 식사보다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들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